안녕하십니까. 석세스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가면 증후군, 영어로 이야기하면 임포스터 신드롬, 임포스터란 단어가 남을 속이다, 뭐 사기치다 그런 단어로 해석될 수 있죠.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면 증후군이라는 심리적인 현상인데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 틈에 살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자신이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자신이 운이 좋아서 그런 곳에 와 있다든가 해서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자기를 좀 비하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자기 현재 위치를 부정하는, 의심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이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과목이 관광기업 창업론입니다. 제가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특히 기획과 정신에서 이야기를 할 때 겸손은 제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오만한 것보다는 겸손함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만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과 자기 자신을 프로모션하는 것,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과 큰 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겸손하는 것이 아름다운 걸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강요받아서 조금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자기를 좀 과소평가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감이랄까요? 좀 깨달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사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다. 물론 오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알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자기 폄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현상이죠. 혹시 여러분이 어떤 특정 화려한 파티에 갔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갔는데 자기는 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 이치가 높은 사람, 셀럽이었다든가 저명인사든가 유명인사가 왔을 때 혹시 내가 여기에 와서 되나?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잠시 의문감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초대받는데, 친구의 모임에 초대받는데 가보니까 대단한 사람들 와 있는 거죠. 이럴 때 자기가 불안감을 느낀다든가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올 자리야? 하면서 잠시 멈춰거린다든가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보면 제가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4년 동안 하고 이른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다 갖춰서 어떤 유명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청운의 꿈을 갖고 열심히 그 회사에서 또는 공기업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갔는데 가서 한두 달 있어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살짝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죠? 하니까 딱 보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또 이화여대 이런 서울의 메이저 탑 클래스 대학 친구들만 같은 부서에 다 있어요. 이랬을 때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자랑스럽다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 내가 여기 와 있어도 되나? 내가 이 놀물이 아닌데 내가 참 운 좋게 시험 잘 봐서 이게 오지 않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했던 오랫동안 해왔던 노력의 결과물, 성공의 결과물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든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동호회 모임 같은 걸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동호회 모임을 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동호회 모임이라는 것은 큰 즐겁게 보내고 같은 취미 활동이라든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뭔가 함께함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우연치 않게 동호회 모임 끝나고 나서 쭉 이제 2차 디프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쫙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 가정 배경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부모님이 병원장, 교수님 아들, 건판사 아들. 자기 보니까 자기가 딱 돌아보고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지방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어부를 하신다든가. 죄송합니다. 어부를 제가 폄하한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소농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물이 다른데 하면서 불안감을 느낀다든 그래서 이곳은 안 가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 그곳을 탈퇴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 등등 그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면 증후에 대해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가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죠. 열심히 해서 기획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투자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박 대리, 박 선생, 박 과장 일 참 잘했는데 그렇게 칭찬했을 때 그때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노말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임포스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증후군, 가면 증후군 또는 자기 폄하 증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운이 좋아서 했는가 봐요. 다른 사람들 할 수 있지 하면서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자기가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든가 평가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면 증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면 증후에 있다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 노력,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오랫동안 여러분이 쌓았던 모든 결과물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까 들킬까봐 불안하고 자기가 했던 정당한 평가받았던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또는 항상 뭔가 성공을 했어도 내가 운 좋아서 했지 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삶이 가면처럼 가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결국 행복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사람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최위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감하게 겸손을 버리고 셀프 프로모션,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챌린징입니다. 이니시에이터와 챌린징 방법으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단시 운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면서 자기가 이룬 결과를 스스로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가 오늘 본 유튜브를 만든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미국의 전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있죠. 그 영분이었던 미셸 오바마의 유튜브를 제가 보고 아침에 부인과 함께 공유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인께서 영어로 된 유튜브를 들었는데 임포스터 신드롬을 대해서 살짝 지나갔는데 그 의미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설명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부인에게 알려주고 제가 남편으로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여성분들이 특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임포스터 신드롬, 다시 말해서
가면 신드롬, 쉽게 표현하면 자기 폄하 신드롬에 좀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본 유튜브를 보시는 여성분들께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기원을 가지고 본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 유튜브를 만든 걸 통해서 좋은 남편이 됨을 제가 좀 느끼는 것 같네요. 백 교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all. Thank you very much.